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서평택 봉담 고속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평택에서 봉담 간의 고속도로가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지, 특히나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IC 위치 이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는다고 저희 편집자께서 뭐라 하셔서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평택 봉담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승 JCT에서 포승에서 시작해서 저희 정남 JCT, 정남 IC인데 근처거든요. 봉담 동탄간 여기 사이를 세로 이렇게 쭉 연결하는 이 도로가 되겠고요. 전체 길이는 25.9km, 25.9km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포승 도곡리, 여기는 서해안 고속도로, 요 아래 이제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서부 내륙 고속도로 요런 데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정남 보통리에 가면 여기 봉담 동단 고속도로가 있죠. 여기가 제2 외곽 예 일부인 봉담 동탄 고속도로 있고요. 자, 왕복 4차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설계 속도 120km가 되네요. 사업 기간은 2033년까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여하간 이런 도로가 있겠구나. 사실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사업비는 1조 1,0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BTOA, 이 BTO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요. 요건 뭐 추진 배경, 진행 경과 이거는 뭐 다 있는 얘기긴 한데 뭐 그냥 말씀드리면 수도권 남부 지역 여기 개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따라서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화성 고속도로, 봉담 동탄 고속도로, 국도 39호선, 이게 다 지금 요 도로하고 지금 만나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요 중간에서 좀 뽑아서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도권 제1, 제2 외곽 환상형 고속도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1 넘겨되고 2 연결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고속도로가 많으면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교통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평택 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분산 효과를 나타내겠다라고 해서 주변 어떤 접근성 높이겠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BTO 좀 말씀을 드렸는데, BTO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 건설하고 넘겨주고 운영하겠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을 보통 하게 되면 BTO 사업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사회 간접자본 이걸 갖다 준공하고 동시에 소유권은 누구? 국가나 지자체, 공공에 귀속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그러면은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시설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수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돈 되는 거는 너도 나도 하려고 하겠지만 돈 안 되는 거는 안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뭐를 하냐? 그러면 내가 최소 비용 보존해 줄게. 너희 하는 거 있잖아. 최소 사업비 보통 한 70% 이렇게 하여튼 이거는 이제 뭐 예입니다만 내가 한 70% 정도 해줄게 라고 이제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러면 70%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실이 나면 다 물어주겠다 이거죠. 그 이상은 이제 너희가 이제 더 해. 이제 가령 이제 만약 70%를 갖다가 최소 사업 운영비로 확정을 하면 실제로 60%가 만약에 수익이 났어요. 그럼 70% 보존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부가 10%를 더 내야 돼요. 그러면 민간은 30% 손실이 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80%가 되면 70%까지 해준다고 했으니 그럼 어떻게 돼요? 민간은 손실이 20%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이익이나 내가 120%를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7대 3이잖아요. 20%에 0.7을 하면 그러면 14만큼을 공공이 가져가고 30% 나머지를 민간이 가져가게 되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최소 사업 운영비 이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70%만 돼도 민간 사업자는 돈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계산에 따라 다를 것 같고, 하여튼 여하간 요 방식을 하다 보니 요것도 문제가 되니까 또 거꾸로 그러면 BTOR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리스크 쉐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위험 분산형.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시설 투자비 100%를 다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 반씩 나누자.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60%가 났어요.
없어요. 60이. 그러면 40이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면 정부도 5, 민간도 5, 그래서 20대 20. 그럼 이익이 나. 이익이 나면 실제 수입에서 이익이 나면은 정부도 반씩 가져가고 민간도 반씩 가져가고. 만약에 이게 사업이 나는 노선이다 그러면은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보통은 RS를 선택하겠죠.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사업이 그건 제가 아직 사업을 모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BTOA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BTOA가 더 좋은가? 하는 생각이 근데 사실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보통은 BTO가 초기 버전이라고 하면 변형돼서 BTOA, BTORS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거 왜 BLT, BOT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BTO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서평택 봉담간 고속도로를 쭉 보시면 노선 아까 25.9km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터널이 어디에 있고 이렇게 다 영업소가 어디 있고 휴게소가 어디 있고 중요하겠죠. 이용하는 사람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뭐다? 그렇죠. 나들목이 지금 보면 성해 IC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화리연 IC, 정남 IC 해서 지금 여기서 성해 IC가 이쪽에 있고요. 화리연 IC, 그 다음에 정남 IC 요 세 개에 대해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성해 IC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보면 이 서동대로, 요게 지금 서동대로거든요. 서동대로와 연결되는 여기 313번 지방도로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IC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주변에는 안중지구, 화양지구, 그 다음에 여기 포순국가산단은 이쪽 끝에 있거든요. 요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거를 요렇게 보니까 조금 자세히 안 보이시죠? 그러면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요거를 그래서 지도를 좀 볼게요. 지금 아까 요쪽 지역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성해 IC예요. 성해 IC인데 여기가 지금 도로가 어떤 건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떨어지는 도로 쭉 봐봤더니 이 도로는 어떤 도로예요? 딱 보면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있고 양쪽으로 별로 이렇게 오고 가는 데가 별로 없네요. 이런 데는 나들목이 별로 없어서 어때요? 여긴 지역간 도로예요. 이런 지역간 도로는 대부분 진출입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IC가 나들목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바로 옆에 내가 여기 IC 생기니까 여기다가 내가 땅 사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도로에 진입로가 없는데 여기 이런 도로 옆에는 땅을 사둬도 잘못하면 맹지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부차도로 있잖아요. 이런 부차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도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여기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딸이 틀죠. 요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요렇게 끊어져서 교차로가 형성이 되는 이런 지역의 안쪽, 즉 요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요쪽으로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4차로 도로변에 이렇게 연결되는 2차로 도로 이런 쪽에 오히려 더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거꾸로 땅을 보시더라도 IC를 알고 나면 그 주변에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주변에 투자할 때는 요런 데를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보실 때 내가 여기 떨어지니까 요 근처에 산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일까?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서 이쪽에 이런데 혹시라도 기회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성해 IC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좀 화리연 IC인데 화리연 IC도 이렇게 내려와서 요 아래로 딱 해서 이 도로에 붙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보면 바란 IC하고 그 다음에 양감 IC하고 연결이 되는 이쪽 도로의 중간인데요. 여기도 좀 위성사진으로 좀 자세히 좀 봐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아까 지금 화면에서 봤던 그 위치예요. 여기 위치인데 여기도 도로 위계가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쭉 도로를 보니까 가운데 중앙분리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길인 줄 알았더니 그냥 옆에 그냥 공지네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들이 다 보면 지역 간 도로
이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다? 이 근처에 여기 좋아라 라고 해서 이런 데다가 막 토지 사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보시면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지역, 즉 교차로가 있는 지역의 양쪽을 좀 보셔야 한다 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교차로변 양쪽에서 보시면 아까 이쪽으로 IC가 떨어지고 난다 그러면 여기 양쪽으로 보는 이쪽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그러면 위쪽 지역은 어디냐 가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지금 이게 워낙에 지역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차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입체 교차가 돼 있죠. 입체 교차. 그리고 교차가 평면 교차가 된다 하더라도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데서는 도로 점용 허가가 잘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길 쪽에 내렸다고 해서 이런 지역간 도로 옆에 바로 필지에 진출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요런 데도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내리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 보면 요런 쪽에 땅을 좀 만약에 보시게 되면 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화리언 IC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정남 IC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정남 IC는 그래도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기존에 이게 이제 정남 IC가 있는데 이 정남 IC하고 이게 쭉 가면서 JC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가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나들목이 형성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좀 봐볼게요. 이 지역이 이제 아까 보였던 그 정남 IC, 여기가 지금 정남 IC고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요 위치가 이제 새로이 정남 IC가 형성이 될 지역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와서 여기가 JC가 형성되면서 얘가 또 이제 IC 진출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요쪽 도로가 지금 다른 앞에서 봤던 도로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아까는 4차로에 가운데 중앙 분리돼 있고 옆에 막 진출입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보면 곳곳에 아직 진출입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만약에 선점을 해서 여기서 내가 진출입구를 내서 이런데 만약에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도로가 확장이 되거나 분명히 도로 확장 가능성이 높거든요. 확장이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도로는 다 뚫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쪽 도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한 번씩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서평택 봉담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고속도로가 새로 생긴다라고 하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은 그 고속도로가 생겨서 얼마나 좋아질 것도 좋겠지만 그 고속도로가 생겨서 다른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그 나들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갖고 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도로들 고속화 도로라든가 지역간 도로들은 대부분 어떻다? 주변과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교차로 주변을 잘 보셔서 그 부분에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